안녕하세요, 하리하리입니다. 오늘은 9월 15일 17시에 마감하는 신한카드 B2 사원을 뽑고요. 신한카드 비전 Connect More, Create Most, 이 비전을 체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4번 문항, 그 디지털 마케팅, 글로벌 마케팅 쪽에 4번 문항이 비전 관점과 연관돼서 그래요. 자, 일단은 다른 직무들을 한번 볼까요? 신한카드를 보면 다행히 모든 직무가 다 4번 문항에서 신한카드 비즈니스의 경쟁 상대는 무엇이며 그 이유를 신한카드의 비전 관점과 비교해서 기술하세요 라는 문항이 나와 있네요. 모든 문항에서 공통이네요. 다행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비전인 Connect More, Create Most, 요거를 꼭 체크를 하시면서 4번 문항을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신한카드를 선택한 이유와 그에 따라 기대하고 있는 10년 뒤 본인과 신한카드 모습을 써주십시오 라고 했죠. 지원동기입니다. 지원동기는 결국엔 이제 매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자소서 컨텐츠를 이제 제가 찍고, 그리고 뭐 이미 저의 영상을 누차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자소서라는 게 큰 틀에서 차이는 없어요. 결국 이게 기술적으로 자소서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글이라고 보기엔 조금 외람된 측면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의미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는 접근법이 거의 동일하다는 거를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이 접근법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려요. 회사와 나의 특징이 결국 일치한다. 이게 지원동기의 화두예요. 그리고 회사 선택 기준인데, 결국 이 회사라는 곳에서 우린 24시간 중에 제일 오랜 시간을 머물기 때문에 삶과 연관 지어야 된다. 그리고 이 삶이라는 건 우리가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이고, 뭐 예를 들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이것도 일종의 선택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각 하시는 선택의 이유와 결과를 조합하면 공통점이 보이는데, 그 공통점을 일반화시키면 결국엔 나만의 기준이 된다. 그 기준에 입각해서 회사를 봐야 된다. 그리고 이 회사라는 곳은 결국 이제 신한카드 보자면 카드업계 전반의 매크로 행보를 먼저 봐야 돼요. 일단은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데이터 회사로의 포지션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급 결제라든가 중간 수수료 먹는 거는 더 이상 이제 카드 업계에서 이제 수익원이 될 수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데이터 회사나 마케팅 회사를 포지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게 인상적이죠. 그죠? 그 업계의 행보를 보고 거기서 신카가 차지한 포지셔닝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신한을 보자면 결국 신한은 지주사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뭐 보통 사람 보고서나 땡겨요 같이, 그러니까 결국 은행, 카드, 캐피탈, 뭐 여러 생명보험 이런 것들이 다 하나 연관돼서 데이터를 창출해내고 거기서 밸류를 만들어낸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신카가 어떤 식으로 미래를 대비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 제가 지금 여기다 보여드리는 거는 뭐 디지털 마케팅, 글로벌 마케팅이지만 뭐 데이터 분석이나 ICT 개발자의 관점에서도 회사를 봐야 됩니다. 아셨죠? 자, 입사업 포부예요. 여기서 입사업 포부가 이제 중요한데, 업계와 회사는 모두가 다 B라는 미래를 추구해요. 카드 업계 전반이든 금융업계든 신한카드든. 그리고 그 미래를 다들 현실로 만들고 싶어 하죠. 이런 그러니까 역량, 특성 등을 갖고 있는 나를 뽑아야 너네가 그 미래를 더 빨리 대비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비즈니스라는 거는 미래를 먼저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회사들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원 직무 전문가로서 본인만의 정의를 설정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문가란, 그러니까 카드 업계의 예를 들면 마케팅 전문가에 대한 본인만의 정의가 나와야 돼요. 그 전문가란 결국 카드 업계 혹은 신한카드가 이런 미래를 실현하거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본인이 제일 먼저 생각나야 돼요. 즉 전문가란 희소 가치가 높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셨죠? 그 이 전문가가 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역량 중 내가 갖고 있는 건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지, 내가 부족한 건 어떻게 보완할지 라는 내용이에요. 일단 근데 여기서 일단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문항에 맞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10년 뒤 본인과 회사의 미래를 묻고 있죠. 여기 입사업 포부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직무 담당자로서 이런 전문성을 갖춘 존재로 성장하고 이런 존재를 보유한 너의 신한카드는 이런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지원 동기와 입사업 포부가 기왕이면 연결되는 게 좋아요. 다시 말해서 지원 동기는 회사 들어갈 때의 초심, 그 초심을 유지 발전시켜서 이루는 게 입사업 포부입니다. 아셨죠? 근데 지원 동기 따로 입사업 포부 따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러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소제목을 2개 써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또 이건 문제가 뭐냐면 500자밖에 안 돼요. 글자 수가 짧다는 게 또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가지 현명하게 생각을 해서 500자 안에 지원 동기 및 이 10년 후 기대하는 본인의 미래 모습, 회사의 모습을 컷인 해야 돼요. 아셨죠? 2번 갑니다. 2번. 지원 분야와 관련해서 당신이 충분한 역량 또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어플할 수 있는 근거를 경험 또는 사례와 함께 얘기해 주십시오. 자, 카드사 신한카드 데이터 분석 혹은 지원 직무 담당자라면 응당 갖춰야 될 역량 혹은 잠재력. 제가 다른 회사에서는 전문성까진 들어봤는데 잠재력은 처음 봤어요. 이 잠재력이란 거 결국 얼핏 봤을 때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역량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카드사 업무를 하면서 그 역량이 뭔가 이제 실제 성과로 드러날 수 있을 거다. 실제 성과로 만들어지는 걸 기대할 만한 잠재력이다. 포텐셜이다. 저는 이 포텐셜이라고 보고 느낀 게 약간 신입들을 좀 진짜 순수 신입을 뽑으려고 하나? 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역량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돼요. 역량. 이 역량에 대한 소개도 제 영상을 계속 보시게 되면 계속 누차 접하게 될 단어예요. 뭐뭐력이나 뭐뭐 능력을 붙였을 때 말이 되는지.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공기업 직무기술서를 보면 역량이라는 건 지식과 기술과 태도로 나눠집니다. 태도는 적극성, 열정, 배려 같은 단어로서 직장인이라면 직무 불문하고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태도라는 건 직업 윤리의 범주이고요. 그리고 지식이나 기술 같은 건 역량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 역량이 신한카드에서 데이터 분석 업무를 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 역량을 갖고 있는 다른 지원자 대비 본인의 차별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석력이라고 하면 매크로 분석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이크로 분석이 있을 수도 있고 데이터 분석이 있을 수도 있고 분석이란 것도 여러 가지 갈래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역량을 어떻게 길렀는지 보통 이제 기른 과정이 중요한데요. 학습 과정이라고 하죠. 근데 학습 과정은 보통 전공 수업, 대외 교육, 자격증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전공 수업은 진짜 퓨어한 이론이고요. 그리고 대외 교육이나 자격증은 그 이론보다 한층 더 실무에 가까운 교육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론과 실무 사이에 versus, 즉 비교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 역량을 내가 어쨌든 이 카드사에서 신한카드에서 업무를 바로 투입될 수 있게 준비해온 과정, 이 결국 이 역량을 향상시킨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역량을 발휘해서 내가 낸 성과까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여기 500자라는 분량상 이 내용을 모두 다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역량을 기른 과정이 사실 좀 더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는 어필할 근거로 경험 또는 사례를 쓴 거라고 봐서 역량을 발휘해서 낸 성과에 조금 더 치중하시는 게 전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500자라는 걸 계속 잊지 마세요. 500자가 진짜 짧아요. 쇼트합니다. 아셨죠? 3번 갑니다. 살면서 가장 소속감을 느꼈던 조직 or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서 열의를 다했던 경험과 이를 통해 어떤 걸 얻을 수 있었냐. 이 문항의 포인트는 이 조직과 커뮤니티를 여기에 쓸 조직 or 커뮤니티가 본인이 가장 소속감을 느낀 곳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 조직과 커뮤니티에서 본인이 맡은 역할, 그 역할을 조금이라도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 그리고 자발적으로 뭔가를 맡았느냐,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지 이게 열의를 다했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본인이 어려웠던 점, 그리고 그 역할을 잘해내기 위해서 내가 원래 주어졌던 매뉴얼 대비해서 조금 더 노력한 점을 써야 돼요. 그리고 마무리 부분에 어떤 걸 얻었냐, 여기에는 이 경험, 그리고 이 경험을 거치면서 내가 기른 역량, 그러니까 얻었던 인사이트 등이 지원 직무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될지로 써야 돼요. 결국은 그냥 단순 느낀 점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쵸? 뭐 이렇게 뭐 여기다가 대고 뭐 조직을 위해서 언제나 희생할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깨달았다. 그런 걸 쓰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결국은 모든 자소서는 대전제가 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내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가 포인트예요. 아셨죠? 4번 갑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신한카드 비즈니스의 경쟁 상대는 무엇이며 그 이유를 신한카드의 비전 관점에서 비교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뻔한 걸 쓰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국민카드, 현대카드 이런 걸 쓰라고 배치한 문항이 아닐 거예요. 물론 뻔한 거를 써도 돼요. 그런데 뻔한 거를 쓰려면 그만큼 근거가 탄탄하고 논리적이고 세밀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골 때리는 걸 쓰면 안 돼요. versus라는 건 그런 거겠죠. 나이키 대 넷플릭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왜 나이키와 넷플릭스를 경쟁 상대로 봤냐? 나이키가 시간을 점유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한카드의 비전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신한카드 비전 아까 뭐였죠? 커넥트 모어 크리에이터 모스트. 그러니까 더 많은 걸 연결하고 최상의 것을 창조해낸다.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의미하는 건 창의성에 대한 신한카드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데 정말 많은 것들을 이어붙여서 정말 기존에 없던 거를 만들어내라. 그런 것이 지금 신한카드에서 말하는 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면에서 다소 조금 생뚱맞은 경쟁 상대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경쟁 상대를 바라보는 기준, 스탠다드가 확고부당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문항은 제가 매번 말씀드린 건데 주의하셔야 될 게 신문기사 긁어오는 느낌처럼 되면 안 돼요. 이게 비슷한 게 삼성그룹 3번 문항인데 거기도 보면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와 그에 대한 생각을 쓰세요 라는 문항인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신문기사 긁어오는 느낌이 되면 안 돼요. 신한카드 현재 비전도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냥 비전 저 글자만 보시는 게 아니고 저 비전과 연관돼서 신한카드가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그런 거를 찾아보는 것도 필요해요. 다만 여기서 또 문제, 제가 신한카드 선택한 이후 회사 지원 동기 쓸 때 회사 행보를 찾아보라고 했는데 이 비전이랑 연관된 행보는 4번에서 반영하셔야 되고 1번에서는 다른 타이틀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이것도 딱 봤을 때 보면은 되게 그냥 에세이 형식의 글이잖아요. 비즈니스 인사이트가 보이는 글 같고. 근데 이것도 자소서란 장르의 문항 중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본인의 생각이나 색깔이 드러나야지 이 문항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아셨죠? 저희가 해당 문항까지 해서 신한카드 4개 문항에 대한 간단한 해설 영상을 마쳤고요. 제 작업물과 제 영상을 보시고 아마 또 자소서를 쓰신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참고가 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또 신한카드 꼭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